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중공 당국 발표로는 사업장 재개가 한 50% 정도 됐다 그러고요. 모건 스탠리는 한 30 내지 50% 정도 가동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게 경제적 충격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미국의 투자가들도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매우 강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결국 단기에 이게 바이러스 사태 수습되고 그러면 중공이 대규모 부양책을 펼 거니까 V자 회복을 전망하는 세력들이 아직 다수인 거 아닌가? 얘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나스닥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가 115포인트 0.4%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7% 올랐고 나스닥 0.87%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2.6% 올랐고요. 마이크론은 3.88%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대체로 소폭 올라서 10년물 1.566%, 3월물 1.587%. 그래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1bp로 여전히 역전 상태입니다. 3월 19일 기준금리 동결할 확률 9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99.5로 지금 52주 최고치 다시 갱신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원달러 1193원으로 올랐고 원엔 10.71로 내렸고요. 위안 달러 6.99로 올랐는데 위안은 달러는 그럼 7위안 상하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2% 올라서 WTI 53불, 브렌트 59불선인데 유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쟁점이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 제재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 마두로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죠. 자기 편 만들라 그러는 거죠. 그 와중에 러시아 최대 원유업체인 로즈네프트가 베네수엘라 기름 몰래 팔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펼친 제재 개구멍질을 해대니까 바로 미국이 로즈네프트를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엔 기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미국이 자기의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유효기간 후에 5월 20일부터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재하는 양만큼 결국 기름 공급 줄어드는 효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월 5일, 6일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단기 컷하면서 생산량 컷하면서 이미 이렇게 예정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 감산이 논의되는 것이죠.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유가는 단기에 살짝 올랐는데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기름 시장의 기본적인 공급 우위 구조는 바꾸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미국채 매입액 12월에 411억 불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8월 이후에 4개월간 순매도를 보였는데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1월 수출 전년비 2.6% 줄었고요. 수입 3.6% 줄었습니다. 영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8% 올랐고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3.77%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1월 건축 승인 건수 155만 건으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2.1%로 급증을 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1.7%로 급증을 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한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에 지금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 그러면 키워드가 두 개 아닙니까? 바이러스하고 경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먼저 한번 보면은 지금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퍼질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맞건 틀리건 간에 하여튼 말이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중공 내 확진자 숫자의 그래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 이외 지역,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런 거 다 포함한, 미국, 유럽 다 포함한 글로벌 확진자 증가 모습 나타내는 그래프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 내 환자의 움직임 보여주는 저 그래프는 중공 내 환자 전체 집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공 당국이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그래프가 만약에 사실대로 그려진 그래프라면 당연히 신규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저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 당국은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를 희망을 하면서 저런 그래프 모습에 부합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공이 발표하는 숫자는 병원에 등록된 최소한의 숫자이고 사실은 병원에 등록도 못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즉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처럼 발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작은 사진 글로벌 확진자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로 급증하는 모양인데 이 숫자는요 중공당국이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공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저 숫자는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증세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그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근데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홍콩은 한 800만 정도 있지 않습니까? 태국, 홍콩, 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세가 53명입니다. 어제 밤에 2명이 영천 지역에서 또 나와갖고 지금 53명이고요. 일본은 73명입니다. 크루즈선 제외하고요. 그런데 한국 인구는 한 5천만이고 일본은 1억 2,600만 명이니까 인구를 고려하면은 사실상 한국의 그 확진자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한시 폐쇄 직전에 해외로 떠난 우한 시민들 가장 많은 국가 순으로 태국, 싱가포르, 일본이 10,000명 이상 들어갔다 그러고요. 홍콩, 대만 다음으로 6번째로 한국에 많이 왔는데 그게 6,4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입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심으로 동남아권에서 급증세 이어질 가능성 이거 지금 매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 가령 북미나 유럽 등은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위협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의료 수준, 국민의 어떤 지적 수준, 생활 수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바이러스 대응 능력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낫다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 감염 초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규모로 확 퍼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한국과 일본 누가 바이러스 잘 막나, 즉 바이러스 한일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월 하순경에 홍콩 대학의 렁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델을 제시했었죠. 제가 한 두세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마다 대략 한 2배 증가한다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모델을 한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물론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하면은 지금 53명이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면 말이죠. 총선 직전에 한국의 확진자 수가 5,000명 이상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물론 최악은 이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무리한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이외 지역이 이렇다는 거죠. 만약 한국에 5,000명 이상 나와버리면 엄청난 거죠. 일본도 비슷하게 간다고 본다면. 기타 동남아 지역도 있는데 엄청납니다. 이제 중공 한번 보겠습니다. 후베이성 인구가 5,700만 명이라고 하고요. 한국보다 많죠. 우한시가 1,100만 명으로 서울시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 전임 관리가 우한시 1,100만 명 전수조사 했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죠. 신임 관리가 다시 이번에는 진짜로 1,100만 명 전수조사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가 후베이 숫자가 사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일부만 발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1월 중순 즉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 당시 우한시에 있는 의료진들 1대1로 상담을 해서 취재한 내용이 우한시 의료진 적어도 500명 이상이 감염됐다 이런 보도를 했었죠. 그 당시 1월 중순 25일 기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할 당시까지는 의료진들도 초반에는 이 병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무방비로 그냥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
진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34세 안과에서 고 이월량 씨 그 사람 감염 사건은 다른 의료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진 감염된 숫자가 뭐 1,700명으로 발표를 했다가 다시 지금 3,000명이라고 정정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한번 발표할 때마다 막 보통 두세 배씩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하고 언제나 직접 빌접 접촉해야 하는 이 의료진이 가장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네? 가장 위험 직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안전 조치 없이 확실한 안전 조치 없이 만약에 어떤 그 헌신적인 노력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뭐 더 쉽게 감염되는 게 그 바이러스과의 전쟁의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료진 1,000명이 그 환자 10,000명을 진료 관리하고 막 그랬다면은 가령 의료진 1,000명이 환자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11,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의료진 1,000명 이상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한시에다가 물론 그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도 있지만 의료진들이 대거 감염이 돼서 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군대에서만 최소한 4,000명, 전국에서 지원된 의료진이 10,000명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로 25,000명까지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 자원도 지금 한정된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후베이 인근, 광동, 허난, 저장, 후난, 안희, 장시 이렇게 6개 성이 지금 특히 위험한 그 후보 지역인데 예? 만약 이곳에서 한 곳 이상이라도 급증하기 시작하면은 의료 시스템은 바로 포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베이 이외 지역 숫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 중공의 발표일 뿐이고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내지 3주간의 움직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여름 되면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희망하는 견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한여름 7, 8월 이렇게 되면은 잠시 소강 상태에 모이다가 그 일종의 계절적 잠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 지역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대략 한 10일 전에 무디스가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공경제 1분기 및 연간 전망 5.8% 유지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뭐 한 20여 개 그 글로벌 IB들 주요 기관들 전망한 거 제가 소개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디스 그 발표한 걸 보고 저 너무 무모한 전망이다, 너무 과감한 전망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죠. 이 무디스가 2일 전에 다시 하향 수정했습니다. 5.2%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2월 초부터 중공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말이죠. 그 최근에 나온 것이 모건 스탠리가 시나리오 3개를 제시하면서 최악의 경우 1분기에 3.5%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월 또는 3월에 바이러스가 피크 찍고 그 다음에 V자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중간 시나리오가 바이러스는 2월 내지 3월에 피크 찍고 L자 회복한다는 겁니다. 즉 회복이 V자가 아니라 서서히 회복한다. 이게 중간 시나리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월까지 계속 망가지고 4월에 피크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예측이니까 3월까지 망가진다고 보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언제 회복한다는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기 예측이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의견은 말이죠. 그냥 심심풀이입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예. 예? 이런 거는 바이러스 진행 경과를 보면서 수시로 변합니다. 무디스 바로 일주일 만에 변했습니다. 예, 자기 의견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예. 또 모건 스탠리도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변할지 한 달 전에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데이터는 시장 전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시장 전체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가령 중공이 그 어저께 발표한 거 보면은 사업장 재가동률 대략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공 발표니까 최대치겠죠. 예, 가장 좋은 게 50%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더위 보고서 그 같이 보면은 자기들이 볼 때는 한 30 내지 50% 정도 가동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2월 말 되면 한 80%까지 가동되지 않겠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모건 스탠리 얘들 말은 말이죠. 2월 말 되면 이 말 또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이죠. 뻥쟁이 모건 스탠리 말보다는 말이죠. 진짜 영양가 있는 소리는 중공 내에서 현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진 보시면 말이죠. 그 플러지블 테크놀로지 그 CEO라는 사람이 CNBC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중공에 공장만 한 15개 정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 내에서 뭐 블루투스나 전원장치나 뭐 USB 이런 거 잡다한 전자장치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사업이죠. 이제 자기 사업 전망하는 거죠. 전자장치니까 그러니까 중공에서 핵심 사업이잖아요. 전자 분야가 특히 중공이 글로벌 그 생산 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 악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수개월이 도대체 뭐냐? 내용을 보면 적어도 2달입니다. 즉 빨라야 4월 말경 피크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공급망 제대로 작동 못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할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은 뭘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전력 사용량,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물류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제로 출근하는지, 즉 근로자들이 그 출근율을 따질 때 딱 이겁니다. 실시간 작업량입니다. 즉 사람 곱하기 시간입니다. 몇 명의 근로자가 몇 시간 근무했나, 맨아워라고 하죠. 이거 보면 딱 나옵니다. 이 정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산업용 전력 사용량, 물류가 어느 정도 원활한지, 그 다음에 맨아워, 이런 데이터 이거 결국 그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발표되는 거 보면서 그걸 다시 평가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을 가지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패드가 그 미니처 발표했죠. 1월 FOMC 회의 의사록 미니처 발표됐는데 여기서 이미 그 1월 29, 30 이렇게 그 펑크 회의, FOMC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미 우한 바이러스의 그 경제적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이네폴리스 연준 총재인 그 카스카리라는 분, 이분이 바이러스 사태 지속되면은 그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 대비한다 이렇게 그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뭐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은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도 글로벌 경제의 일부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공은 지금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지금 확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엮여 있는 한국, 일본, 동남아도 아주 그 위험권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